구단의 오피셜로 나왔던 또 굉장히 황당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충남 아산이 선수단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셀프 선언. 예, 모라토리움. 우리 돈 곧 없어질 예정이라. 예, 셀프 디폴트 선언. 예, 이걸 했죠. 지금 화면에 띄어지고 있는데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경영 정상화 성명서라고 하시고 내용은 저희 깐 거지라서 돈 없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충남 아산이 올해 선수단 인건비 공개되면은 충남 아산 보고 상당히 놀라실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그때 거의 한 연간 60억 원 정도. 60억 원이면은 작년에 K리그 2에서 60억 원 이상을 쓴 팀이 수원 삼성 한 팀밖에 없어요. 예, 수원 삼성은 또 일부 리그에서 바로 강등된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K리그 2에서 60억을 쓴다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매우 높은 거죠. 예, 매우 높은. 아마 올해도 인천, 수원 다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팀을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선수단의 크기도 있고 그리고 선수단의 네임밸류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고연봉이 나오는 그런 팀들이 어렴풋이 추측이 되잖아요. 이제 인천이라든지 수원 같은 팀들은 그 범주에 있는 팀들이고. 그런데 아산 같은 팀들은 사실 그런 범주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도 임금체불 사태는 K리그에 왕왕 있었습니다. 좀 오래 전이죠. 과거에 뭐 강원, 인천, 광주FC 이런 팀들이 이제 시기를 겪었고, 근데 이제 그 시기에는 재정 건전화 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이다 보니 구단들이 어서 선수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뭐 대표이사가 발품을 팔면서 어떻게 끌어온다거나 혹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와가지고 하면서 그 이듬해의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재정건전화제도 도입하고 나서는 임금체불이 이번이 1호일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지금 왜냐면은 프로축구연맹이 매년 각 구단들로부터 재정 계획을 받습니다. 그렇죠. 니네 이렇게 쓸 거지.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산 내역의 계획들을 다 확인합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쪼로로록 하고, 거기서 현실성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돼. 무슨 선수를 팔아가지고 50억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지적으로 인해서 한번 혼이 났던 게 작년에 광주FC. 그렇죠. 작년 광주FC는 재정건전화 제도 위반도 아니고 아예 그냥 재무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몇 번 빠꾸를 먹었는데 그 빠꾸에서 돌아온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선수 영입 금지, 이제 이적 시즌 한 번 동안 못하는 징계를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광주FC는 올해 재정건전화제를 완전히 위반해가지고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센 징계를 더 센 징계는 아니군요. 벌금 1,000만 원이었어요. 네, 그걸 받았던 거고. 순수 임금체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온 거는 재정건전화제도 도입 이후에 충남 아산 1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만한 메가스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프로듀서 질이 아니고 양이 너무 많아서 프로듀서 PPT를 하고 있지. 50명이 넘죠. 그렇죠. 실제로 프로듀스 프로그램 중에 48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듀스 48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제 50명이면 가끔 팀들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K리그 팀이 지금처럼 많지 않고 이제 20개 미만일 때, 지금은 뭐냐면 진짜 옛날에 대전 이런 팀들 막 50명 놓고 자체적으로 막 2, 3군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 뽑아서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작년에도 50명 잠깐 넘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대전은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해. 같은 포지션 4명씩 영입하고. 작년에 분명히 50명이 넘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전 지금 전설의 4군까지 나오고.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산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대전은 살림이 되잖아요. 선수들이 못 뛰어가지고 억울할 수 있지만 돈은 다 주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 줍니다. 심지어 비싸게 사왔어. 많이 줘요. 엄청 비싸게 사왔어. 아산 돈을 안 준다는 거죠. 사실 그 성명서를 보면은 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힌트들이 있습니다. 경기 불안과 충남간 호우 피해 등으로 시즌 초 예상했던 기업 후원 등 구단 수입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가로 열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산시 지원 조례. 지원 조례.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매년 그 충남 아산 구단에,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얼마,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일부가 못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 아까 전에 얘기한 충남권의 호우 피해 때문에. 그래서 이 성명문을 좀 그 속뜻을 행간의 의미를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해석하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구단 내부 사정을 좀 이해하고 이 성명문은 충남과 아산시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돈 줘! 너네 원래 주기로 했던 거 빨리 줘. 안 그러면 우리 지금 개쪽 팔아. 요거를 만방에 알린 것이다. 사실 축구 팬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말해 싶을 때 그게 모기업이나 이런 데 보내는 메시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왜냐? 지금 경영이 엉망이 됐어요. 근데 충남 아산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유임됐어요. 원래 경영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은 대표이사 날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는 뭐 감독만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경영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과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대표이사 유임되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나온 게 이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대표이사가 유임되면서 팀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빨리 주기로 했던 거. 그래야 우리 선수들 임금 줄 수 있고. 지금 피파 규정상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면요 선수들은 자유계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 행정적 지원을 해줘요. 이적 확인서를 구단이 안 내주겠다고 버텨도 피파에서 임시로 내줍니다. 당신은 지금 임금이 체불됐기 때문에 이 팀과의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팀에서 직장을 찾아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라고 보장을 해줍니다. 선수 시절에 박주영이 알샤밥인가 어디서 뛰다가 국내 복귀할 때 그 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 네. 모두 바로도 그 규정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구단 운영 더 엉망되는 거예요. 이제 2달 남아요. 운명의 시간이 이제 10월 20일과 11월 20일 2번 남았어요. 그 2달 연속으로 지금 임금 지불 못하면은 충남 아산은 이제 선수들 다 나가면 됩니다. 구단이 그거를 알면서 저는 이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뜻이 있다. 빨리 줘. 돈 줘. 돈 줘. 나 여기서 빤스 벗는다. 약간 요런 느낌이다. 그렇죠. 사실 C 도민구단들의 어떤 재정에 관련돼서 가장 큰 관건은 늘 키워드 하나입니다. 추경. 네, 뭐 이제 사실 지자체에서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자, 배준호님이 1,000만 원 징계 받고 밀고 나가면 되지 않나요?라는데 1,000만 원 징계는 두렵지가 않죠. 하지만 선수들이 엑소더스 하는 것이 나가는 거. 예, 아까 말씀드렸던 2개월 동안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면은 피파의 임시 이적 동의서를 받아서 모두가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팀이 공중 해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축구 연맹의 입장도 10월 20일이 이제 충남 아산 임금 지불 그러니까 월급 날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입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다음 절차를 밟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내년에 K리그2에 또 시민구단 3팀이 들어오는데 이게 맞냐라는 그런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충남 아산의 임금 미지불 사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 아산은 지금 광주FC에 이어서 프로축구연맹의 집중 조사대 그러니까 연간 계속 매달 주세요. 지금 회계 상황, 재무 상황 빨리 주세요라고 하는 관리 대상 2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뭐 선수단 규모도 크고 뭐 지금 댓글에도 나왔지만은 손준호 같은 또 고액 연봉자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그 연봉 규모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김정용 기자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손준호 선수가 생각보다는 엄청 고연봉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올해 충남 아산에서. 물론 이제 기존의 충남 아산의 선수들 연봉을 생각하면은 손준호 선수가 많이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10억 뭐 이런 금액은 전혀 아니고 10억은 안 되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10억은 아니에요. 10억에 꽤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근데 지난 시즌 성과가 나오고 나서 너무 선수 계약 때 흥청망청 계약을 한 건 맞다. 너 2억, 너 3억, 오케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수단 임금비가 저렇게 커진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유럽 대항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회가 끽해봤자 2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는 하브리그끼리 하는 컵 대회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하브리그 팀들은 FA컵이나 예를 들어서 금방 떨어지니까 하브리그 컵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을 강화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흥청망청의 기존 선수들에다가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이게 진정한 업그레이드냐? 그렇지가 않은데 이제 돈을 쓰는 건 헛돈이란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팀이면 그냥 성적만 안 올라서 떨어지진 않죠. 오르진 않을 뿐이지. 성적이 안 오르는 것만 문제인데 구단이 살림살이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지금 선수들 임금에 집중이 돼 있는데 진짜 걱정은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 그렇죠. 예, 선수들 임금 못 받는데 직원들이 임금 체불 안 될까요? 더 못 받죠. 예, 저는 그게 더 오히려 걱정입니다. 충남아산 구단 직원 여러분, 저에게 DM을 보내주세요. 예, 제보를 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뭐 관계자들이 보는 방송 스포츠 앤 플러스. 추가적으로 뭔가 저희에게 두 분의 기자분께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또 추후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마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번 라운드에 이제 33라운드에 전북은 수원FC와 맞붙게 되겠습니다. 전북이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김천이 안양 원정을 떠나서 패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조기 우승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죠. 그렇죠. 5경기 남겨놓고 16점 차가 되기 때문에 확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기 우승이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었고, 그 지난 제주와의 경기 그 오심 때문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오심이라는 것이 오피셜하게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불평 불만 같은 것들이 계속 좀 누적이 돼 있었고 그게 또 징계로 이어지니 많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심판소위원회에서 이게 오심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슈 세 번째 오심 인정을 하게 된 심판소위원회인데요. 포획 감독은 과연 또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심판평가 패널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는 오심 인정의 코멘트가 좀 너무 비겁한 변명 같다. 이게 그때 그 전남전 오프사이드 오심 때도 그랬는데 뭐 그때도 이제 기계 오류로 인한 문제로 제대로 판독을 못해서 그랬다라는 식의 약간 짜치는 핑계를 댔는데 그 선만 보면 아는데 그게 저는 이번 것도 비슷한 결에 지금 핑계를 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심의 온전한 어떤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VAR 심판들과 논아 먹자 잘못을 논아서 갖자 그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약간 주심에 대한 비판의 무게감을 낮춰주는 지금 코멘트를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은 우리가 중계 중에서의 각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주심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심도 그거를 볼 수 있는 각도였었고요. 그러니까 굳이 VAR 도움을 받지 않아도 주심과 부심이 각도에서 협업해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거는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VAR 쪽에다가 역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1차적으로 거기서 해결이 됐어야 될 문제다. 거기서 저는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문제를 지금 VAR까지 끌어내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멘트가 당시 VAR 실도 주심과 같은 견해로 판단하고 온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심이면 오심 때문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당 주심의 오심 여부를 떠나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좀 화가 났어요. 외부의 비난과 압박이 객관적 판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으로 이번 주 경기에 배정하지 않았다. 오심 이건지 모르겠는데 앞에 인정해놓고 니들이 욕해서 뺀 거야. 약간 이런 얘기를 돌려한 거잖아요, 이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그 전남 천안전 그 희대의 오심도 결국은 거기에서 주심하고 VAR 심판 모두 그 중에서 가장 배정 정지 길게 받은 게 한 경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뭐 심판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핑계를 떠나서 지금 이거는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억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치른 한 경기에서 결과물이 날아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건을 저지른 심판들에 대한 징계조차도 중징계가 아니라 그냥 경징계 수준이면은 그럼 도대체 심판위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네. 이럴 거면 포획 감독도 경징계 받겠죠? 그래야 맞죠? 저는 이 포획 감독에 대한 징계는 한 3개 시나리오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과거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일단 그 이승우 선수가 수원 FC 시절에 요거하고 거의 흡사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승우 선수는 이모지콘을 붙였어요. 하는 물음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붙여서 했는데 250만 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포획 감독하고 흡사하게 올해 발디비아 선수가 SNS에 그 장면을 올리고 네, 캡처해서 올렸죠. 네, 코멘트를 좀 붙였었거든요. 그게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동준 선수가 SNS에 아예 게시물로 올리고 밑에 아주 한 6, 7줄의 장문의 글을 저 징계받아도 상관없는데 억울하면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했던 게 800만 원. 저는 뭐 아마 발디비아 선수 징계에 이게 유형적으로 가깝고 다만 감독이 역대 SNS에다가 이렇게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예외 상황이긴 한데 오심으로 판독이 됐기 때문에 제 예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가 아닐까. 정상 참작이 된다라는 것으로. 점에서 참작이 된다. 예. 사실 이게 그 오심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애초에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전북 팬들이나 일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축구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옐로 카드 맞거나 퇴장당했거나 이제 했던 선수들도 VAR 통해 가지고 그 앞선 장면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SNS에서 판정에 대한 부분에 반발하고 어쨌든 이 포획 감독이 남긴 문구 자체는 공정성에 대한 근원적 의심을 지금 제기를 한 거잖아요.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니까. 예. 왜냐면은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no penalty, no VAR, no was지만 not이죠. 네. not. 그 전에 사실은 올렸던 게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올렸다가 지운 거. 지운 거. 더 신랄한.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 내용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획 감독이 뭐 정확히 지적한 건 맞지만 그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샘플 인스타 계정으로 전북 팬분께서 직접 DM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 이야기만큼은 우리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한번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직접 하시기도 했던 주제였어요. 네. 근데 변수는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그 징계 상벌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포획 감독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이하로 나올 것 같아요. 나가서 출석을 안 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인 디그니티를 강조할 겁니다. 디그니티. 네, 디그니티를 강조하면서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으니 왜냐 지금 뭐 관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포획 감독이 징계 때문에 감독상 후보에 못 들어가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그 감독상 후보에 제외되는 기준이 6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5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 징계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 우리 김도훈 감독님께서 시계를 부셨다가 2019년에 굉장히 센 징계를 받으셔서 감독 후보에 제외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LHS 랩님께서 10,000원의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비슷한 논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심으로 인정이 됐을 때 이제 그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징계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 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처럼 이게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좀 룰의 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또 어디서 정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심판 규정, 상벌 그리고 지금 이 포획 감독에 대한 거는 프로축구연맹의 어떤 상벌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수나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상벌을 주느냐 안 주냐의 규정이 또 별도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 상벌 규정 안에서 판정에 대한 부분을 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수위까지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김원중 감독 같은 경우에는 판정 관련 코멘트를 했지만은 징계를 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원중 감독이 했던 코멘트를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설마 감독상 후보는 되겠지. 디그니티가 문제긴 한데 저는 500만 원일 거라고 봅니다. 예. 보니까 제재금 600만 원 이상 혹은 5경기 이상 출장 정지를 당하면 그 후보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네요. 네. 그때 이제 이정효 감독하고 김원중 감독이 판정 불만을 표현해가지고 같이 대상에 올랐다가 이정효 감독은 징계를 받고 김원중 감독은 징계를 안 받았었는데 이정효 감독은 그때 이제 심판 실명을 언급하면서 우리 팀이랑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김원중 감독은 경기 외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다라면서 이제 판정을 의미하는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김원중 감독은 징계는 안 받았었습니다. 조금 수위가 낮게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예, 뭐 이렇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징계를 받는 게 맞는 거냐라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VRC라고 이제 교신을 했던 그 교신 내용들도 다 이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도 뭐 여론들도 있는데 댓글에도 또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저거는 정몽규 회장이 삼선 당시에 이미 공약에서 강조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VAR 그 수신된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확보가 되니까 공개하려면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할 용기가 없겠죠. 치즈직의 이제 댓글에 역시 또 오셨군요. 개꿀대 해체나 헤라님이 포획 감독님이 이제 시즌 후에 기자회견을 하신다는데 두 기자님 모두 이제 거기에 참석할 용의가 있으신지. 저런 거 하면은 저거 메가 이벤트인데 네. 제 본인일지 몰라도 저희 회사 무조건 가야 되는 일이고. 저 코멘트 때문에 또 약간 포획 감독이 찍혔다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발언을 제주전 하기 바로 전 서울전이 끝나고 나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근데 그건 다 추측의 영역이고. 네. 제가 아까 전에 뭐 신태용 감독 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증거가 나올 때에 또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호액 감독이 지금 징계 대상이 된 것도 이제 본인의 속마음으로 에이 뭐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면 그걸 누가 징계를 합니까? 근데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K리그를 뒤흔들었던 특히나 이제 전북 현대를 휩쓸고 지나갔던 그 오심 파동이 이렇게 정리가 아주 찜찜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경기들, 다가오는 경기들에서 전북이 또 이런 것들을 딛고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아까 김정용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네. 반대로 이동준 심판이 다크나이트가 될 수도 있는 심판계의 개혁을 이끄는 전북을 총결집시키는 선수들. 수원 FC가 또 그러면 또 그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까? 억울해서 안 되겠다. 한 번 더 오심해봐. 우리가 몇 골차로 이겨줄 테니까 이러면서. 예, 한번 34라운드 지켜보시죠. 예.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